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단모 이제 7주간 진행되고요. 오늘은 30문제인데 다음 주부터는 25문제예요. 오늘 첫 주는 이제 아니요. 이제 2주차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30문제가 된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5문제씩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최고 점수는 83점이네요. 83점? 평균 점수는 70점, 69.33이어서 점수가 뭐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만점자는 없어요. 다 맞추신 분은 없어. 만점자는. 사실 저도 다시 풀어보면 저도 틀려.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한번 다 같이 맞춰볼게요. 자, 1번부터. 자, 중개대상 해당하는 거. 뭐 1번은 맞춰야죠. 1번 같은 건 쉬우니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이런 거 우리가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안 되는 거죠. 이거 낚이면 안 된다 그랬어. 지금 영업용 건물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건물까지만 나오면 건물은. 근데 지금 건물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영업시설, 비품 그런 거니까 안 되는 거고. 2번은 이게 이제 이주자 택지가 토지잖아요. 지위가 뭐다? 권리. 법에서 지위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이게 대토권,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안 되는 거지. 토지가 아니잖아. 토지면 국유 사유 판단하는데 이건 토지가 아니다.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3번은 뭐가 키워드? 입주권이 키워드가 아니라 이게 키워드예요. 분양 예정자. 분양 예정자는 뭐라고 적어놔야 돼? 동호수 특정 X.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판례가 쓰는 표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입주권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안 된다. 입주권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되는 거라고. 지금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4번 이거 낚이면 안 되죠? 광업재단이 되는 거지 광업권은 안 되는 거야. 다른 거예요. 광업권이 광업재단에 속하면 광업재단으로 되는 거지 광업권이 된다 그건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요. 말이 다르면 다른 거다. 광업권은 안 되는 거다. 광업재단이 되는 거지. 5번은 1필지 토지 일부 분필을 안 했어요. 한 개 필지 일부 임대차 빌리는 게 되는 거죠. 일부를 빌리는 거는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빌리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이제 일부랑 소유권, 저당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저당권 담보로 맡기는 거 이거는 분필을 해서 별개의 필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부를 빌리는 거는 된다. 빌리는 거는 소유권, 저당권 이건 안 돼도 이제 일부가 나오면 뒤를 봐야 돼요. 뒤를 빌리는 건지 아니면 사고 파는 거 담보로 맡기는 건지. 지금 빌리는 거잖아. 임대차는 되는 거죠. 답은 5번이고 뭐 1번은 거의 다 맞추지는 않았네 또. 이건 1번을 틀린 이유는 간단해. 아직 몸이 안 풀렸어. 이제 서서히 이제 시동을 걸어야 돼. 서서히. 차라리 그 1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나아요. 1번에. 그럼 이제 어차피 2번. 자, 맞춰보자. 2번. 이거 2번은 2번도 중개대상 해당하는 거. 기억,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이고 국유 안 되는 거죠. 국유. 한자를 이렇게 써준다고요. 주인 없다. 그 말이에요. 니은 사유지 되는 거잖아. 사유지. 근데 사유지에 있는 미채고리 광물을 물어봤지. 미채고리 광물. 국유 안 된다. 사유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낚이면 안 된다. 디귿. 지붕, 기둥, 주벽 3가지가 있는 미등기 건물. 이 3가지가 있으면 건물도 특정이 돼요.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 하나다. 그래서 기둥, 지붕, 주벽 다 있어야 되고 미등기 건물 상관없죠. 건물 누구 거? 내 거 된다. 사유. 미등기 무어가 중요하지 않다. 사유. 개인 거면 되는 거다. 그 다음 리을.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다만 표현이 조금 생소한 거지. 여기서 입주권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분양계약 체결 안 됐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분양권, 입주권 나누는 기준이 분양계약이잖아. 분양계약 체결 안 됐으면 입주권, 분양계약 체결했으면 분양권. 그죠? 그러니까 입주권은
분양계약 체결 안 됐다. 그러니까 입주권 이 말이 미분양이다 그 말이에요. 분양이 안 된 거야.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된 거니까 미분양. 근데 현실 제공이 가능하대요. 이거 무슨 말? 다 지은 거. 현실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대. 현실적으로 다 지은 거지. 그러니까 미분양 상태로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니까 되는 거죠. 미분양 그게 이제 입주권 이거 보고 눈치를 채야 되고 현실 제공이 가능하다. 건축이 완료가 된 거. 이건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된다. 임차권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되는 거예요.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된 것도 된다고. 우리 전입신고하고 월세 사는 거 다 중개하잖아요. 임차권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중개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이고, 자, 임목법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한 가지가 정답일 거예요. 아마 3번 지문 아니면 4번 지문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하면, 2번 나온 적이 있었고, 자, 임목은 나무들을 등기한 거죠. 이게 법조문에 있는 임목이 정의야. 수목이 집단, 나무들을 등기한 거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작년에 학개론에서 이의 제기했잖아요. 나무 한 그루 등기되는 경우 있다. 안 받아준다고. 왜?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법에 수목이 집단이라고 돼 있다고요. 나무들을 등기한 게 임목이다.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나무 한 그루 등기가 된 걸 찾아내서 이의 제기를 했다고. 꺼지래. 그거.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수목이 집단 이렇게 돼 있다. 2번 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나무들은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이게 맞아요. 귀에 거슬려도. 이걸 우리가 선등록, 후등기 이렇게 불러요. 나무들을 먼저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는 거야. 선등록. 그리고 이 등록원부를 들고 와서 등기 하면 임목이 되는 거고. 선등록, 후등기. 건물은 어떻게 등기해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먼저 하잖아. 선등록. 그리고 대장 들고 가서 등기. 선등록, 후등기. 마찬가지. 그러니까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고요. 나무들을 바로 가서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개념이고. 3번은 임목의 독립성이죠. 토지를 팔면 그 효력이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 돼. 독립성. 토지를 팔면 토지만 판 거다. 임목은 안 따라간다. 임목은 따로 팔아야지. 토지를 팔면 건물이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고. 건물 따로 파는 거지. 독립성. 임목도 마찬가지다.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독립성. 지상권 처분은 뭐냐면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어요. 지상권자도. 지상권을 팔았어. 임목. 안 따라간다고. 지상권만 판 거라고. 임목은 별도로 따로 팔 것. 임목이 독립성. 3번이 틀렸고, 문제가 나오면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일 거예요. 4번. 4번은 임목이 설정한 저당권 효력. 임목을 왜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그렇죠. 저당권 설정하려고.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면 명의인 방법으로 충분하잖아. 명의인 방법. 등기에서 임목을 만든 이유는 저당권 설정하려고.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나무들을 벌목. 잘라버리면 잘라버린 나무들에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치면 저당권자 사람이 미친다 그랬잖아. 사람이 미치는 것보다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게 낫잖아. 왜냐면 임목, 나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벌목을 해도 계속 미치는 거다. 그래서 잘라버린 이 나무들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임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3번은 임목의 독립성이고. 5번 토지등기부 표제부예요. 표제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임목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걸 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임목이 독립성 때문에. 만약에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적혀 있으면 그 나무들은 임목이잖아. 그럼 토지를 팔면 안 따라간다고. 그냥 나무들은요, 토지 팔면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토지를 사는 사람,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무들을 함께 산 건지 따로 사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고선 임목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개념. 됐고. 이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죠? 많이 틀렸네. 아, 근데 솔직히 너무 다양하게 틀리셔서 뭐가 취약하다 말하기가 참 그래.
골고루 이게 개인 취향이 있더라고. 이거 개취가 있어. 개취가 있어. 그 존중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다음 4번은 4번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또 잘 맞췄어 또.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진짜 어려운 건 잘 푸시는데 쉬운 걸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맨날 점수가 60점인 거야 우리가. 쉬운 거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차라리 어려운 거 틀리고 쉬운 거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쉬운 거 실수하면 진짜 막 시험지를 박박 찍게 된다고 너무 짜증나니까. 자, 4번. 얘는 이런 문제예요.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걸 보셔야 돼. 자, 뭐뭐라 함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뭐뭐라 함은. 그럼 이거는 법조원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뭐뭐라 함은 이런 말 있잖아요.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라 함은. 4번 문제처럼. 이거는 법조원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법조원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니까. 자, 중개업이라 함은 개공이 다른 사람 물에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틀렸다고요. 왜? 개공이 이게 들어가면 안 돼. 법조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법조문은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만 돼 있다고. 개공이 이런 게 불필요한 표현. 틀린 거예요. 법조문 표현 그대로 안 나왔잖아. 그리고 보세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 맞잖아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왜? 법조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뭐뭐라 함은 이렇게 되면 법조문 표현 그대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래서 잘 나오진 않는다. 최근에 한 번 나왔었고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를 보면 4번 옳은 거 1번 소공이라 함은 법조문 표현 그대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 가로 내용 법인이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돼야지.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소공에 포함된다. 이사급인 소공이잖아. 소공 종류가 두 가지. 고용인인 소공, 이사급인 소공. 이게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틀렸고 2번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죠? 답은 2번. 자격증이 없으니까 보조 업무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게 보조 업무다. 3번.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되지 않다니까. 법조문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다음 4번. 이건 좀 약간 치사하긴 한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공, 등록한 자 바뀌었잖아. 공인중개사가 자격, 개공이 등록. 또 뒤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X. 자격 취득한 자. 또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등록한 자.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문 표현 그대로. 그렇게요. 됐고. 그 다음 5번. 중개업 설명 틀린 거. 1번. 중개행위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대요. 부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컨설팅 업자였던 거예요. 근데 부업으로 중개업을 했던 거야. 컨설팅 업자고 부업으로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이거 중개업 한 거죠. 중개업 한 거다. 주업으로 하건 부업으로 하건 중개업 한 거다. 그래서 개공 아닌 자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 한 거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그런 판례였어. 개공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했잖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부업으로 했어도 중개업 한 거니까.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일반인이죠. 개공이 아닌 사람 일반인.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다만 어떻게 된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3천 처벌되는 거지.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게 아니라고.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처벌된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2번 지문.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오면 와장창 틀린다고.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고. 그러니까 중개업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죠. 일반인이 하는 건 뭐다? 무등록 중개업 처벌되는 거. 개공이 하는 건 등록한 중개업. 그거는 괜찮은 거. 이렇게.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고 알면서 의뢰했어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된다. 그 다음 4번.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요구 약속은 이 중개업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는 게 요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구 약속도 중개업이 아닌 거다. 그러면 일반인이 요구 약속을 했는데 걸렸어. 보수를 안 받고.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안 된다. 중개업한 게 아니잖아.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일반인이 요구 약속했는데 걸렸으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다.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중개는 보수가 요건이 아니에요. 무상이 중개 된다고. 무상이 중개업은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무상이 중개업은 헛소리야. 그 입을 찢어야 되고 또 헛소리야. 무상이 중개는 돼도. 5번.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금전 소비대체의 부수에서 해도 중개업이 되는 거죠. 요건만 갖추면 금전 소비대체의 부수에도 중개업한 거다. 그럼 일반인이 이렇게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지. 개공 아닌 사람 일반인이 금전 소비대체의 부수에서 했대요. 중개업한 거라고.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일반인이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그거.